이렇게 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만 생각하면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워요. 하나 있는 남편은 전혀 제 편이 되어줄 생각이 없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악마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대로 이혼하고 안 보고 사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지만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던 제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시댁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올해로 남편과 결혼 2년 차이고 작년에 태어난 한 살 아들을 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시댁에는 시어머니 한 분만 계십니다. 아주 어릴 적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 뒤로 저희가 결혼하기 전까지 20년 넘는 시간 동안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둘 사이는 일반적인 모자 사이보다 훨씬 특별했고 남편도 본인 엄마에 대한 효심도 아주 각별한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요즘 사람들 같지 않은 효심이 깊고 착한 남편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기 전 저와 밖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1인분을 따로 포장해서 집에 있는 어머님을 위해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마저 당시에는 특별한 매력으로 느껴졌고 이렇게 사려 깊고 가정적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어요. 연애 1년 반 만에 제가 남편과의 결혼을 빨리 결심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자상한 모습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해서 신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을 별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인 아들을 정말 끔찍하게 아끼시는구나 정도였고 말 한마디에도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뚝뚝 묻어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남편의 조금 특별한 가정환경과 성장 과정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없이 엄마와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을 텐데 힘든 일도 많았을 거고 다른 모자지간보다 훨씬 더 각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저희가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남편이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저희 신혼집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도 그 마음이 어떤지 알 것 같아서 특별히 제가 반대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오랜 시간을 서로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결혼한다고 따로 독립해서 살게 되니까 당연히 홀로 계신 어머님이 걱정될 거고 자주 찾아뵙고 싶을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에게도 종종 한 번씩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고 초대했지만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락거리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한다면서 거절하셨어요. 대신 남편이 퇴근길에 시어머니 댁에 들러서 얼굴 보고 별일 없으신지 안부 물어보고 올 때가 많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어머님이랑 같이 저녁도 먹고 오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신경 쓰는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면서 저한테 대신 효도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이 정도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크게 문제는 없겠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안일한 생각과는 다르게 제가 작년 초에 아이를 가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와 제 친정부모님은 물론이고 시어머님께서도 당연히 손자가 태어난다고 엄청 기뻐하셨어요. 제가 임신한 기간 내내 거의 매일같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오늘은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시고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영양제까지 정말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제게 잘해주시니까 저도 마냥 좋았죠. 다른 사람들은 시집가서 시어머니와 고부 갈등에 힘들다고 하던데 저와 어머니의 관계는 그런 걱정 없이 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하더라고요. 작년 말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낳았고 그 뒤로부터 시어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아이 낳고 미리 예약해둔 산후조리원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시어머니가 괜히 그런데 가지 말고 시댁에서 산후조리하면 자기가 애도 봐주고 제 산후조리까지 손수 챙겨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당연히 제가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수발을 받아가며 누워서 쉴 수 있겠습니까? 몇 번이나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미리 돈 내고 예약해 놓은 게 있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고집 부리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조금 낯선 느낌을 받았어요. 보통은 챙겨주기 귀찮아서라도 며느리 산후조리를 시어머니가 안 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우리 친정엄마한테 물어봤을 때도 그걸 너희 시어머니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냥 돈 내고 좋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자꾸 당신이 해주시겠다고 하니 그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3주가 지난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제가 퇴원하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도 시어머니가 바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그동안 아이를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손주를 보고 싶어 했던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날 이후로 거의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느낌까지 들어서 남편에게 어머님께서 원래 저렇게 아이들을 좋아하셔? 우리 결혼하고 나서도 손주 빨리 낳으라는 말씀이 없으셔서 몰랐는데.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로는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 말고 다른 아이들한테 예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아들이라 당연히 어머님이 세상에 둘도 없이 아끼고 사랑했지만 손자에게까지 저렇게 너무 좋아하다 못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좋아하실 줄은 남편도 몰랐대요. 어머님께서 저희 집에 한번 오시면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저희 애를 끌어안고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세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 허리도 아프실 텐데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우리 준우가 남편 닮아 착해서 그런지 침대에 눕혀놔도 안 칭얼거리고 잘 자더라고요. 라고 말씀드려도 본인은 괜찮다면서 극구사양을 하십니다. 항상 낮에 저희 집에 오셔서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만 끌어안고 있다가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서 어머님을 보고 엄마 아직도 집에 안 갔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모셔다 드릴 테니까 빨리 가자. 라고 말씀을 드려야 겨우 아쉬워하는 얼굴로 시댁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날 낮에 또다시 찾아오셔서 얼굴 도장을 찍으십니다. 처음에 저는 어머님께서 우리 애를 다 봐주셔서 솔직히 나쁘진 않았어요. 덕분에 제 몸도 금방 회복할 수 있었고 이렇게 어머님이 아이 좋아해주고 많이 봐주신다면 앞으로 제가 회사에 복직해서 금방 일을 하러 갈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어머님에게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시면 거실에 저나 남편이 있어도 본 척만 척 하시더니 곧장 아이에게 달려가세요. 우리 준우 그동안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빠랑 누나랑 잘 놀고 있었어? 처음에 저는 제가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이 방에서 어머님이 하는 이야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 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제 아들에게 본인을 엄마라고 칭하시고 저를 누나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이한테 장난하시는 건가 싶어서 기분이 꽤 불쾌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일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별일 아니라는 듯 웃더니 본인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겠냐고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기분 나쁠 수는 있는데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래요. 남편한테 그런 소리 듣고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았었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준우야 오래 기다렸지? 엄마 왔어? 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시길래 그날따라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어머님, 아이한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헷갈려할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엄마니까 아이한테 할머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도끼눈을 하시면서 너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는 내 아들이나 다름없어? 눈이 있으면 한번 똑바로 봐라. 준우가 너를 닮았니? 나를 더 닮았니? 라고 하시는 바람에 정말 너무 기분 나빠서 그날 하루 종일 어머님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무슨 농담을 해도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하실까 생각했고 거기에 제가 더 한마디 했다가는 크게 싸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더 이상 어머님한테 말을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 정도로 했으면 제가 이혼 생각까지는 안 했을 텐데 어쩌다 한번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이랑 다 같이 외식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날에는 항상 어머님이 제 아이 유모차를 끌거나 품에 안으려고 하십니다. 어머니께 힘드실 테니 제가 하겠다고 해도 아이한테 손도 못 대게 해요. 그리고 식당 종업원이나 누군가가 우리 아이한테 관심 보이면서 예의상 예쁘다고 말을 하면 본인 아들이라고 자랑하듯 말씀하세요. 누군가 손자가 귀엽다는 식으로 저희 어머님께 말을 했다가는 바로 역정을 크게 내시면서 내가 할머니로 보여? 내가 얘 엄마야? 라고 크게 화를 내십니다. 상황이 그 정도까지 엉망진창이 되면 보통 주변 사람들은 저희 일행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식구들이 무슨 관계인지 상상조차 안 되는 거겠죠. 어느 날 한 번은 시어머니랑 제가 우리 아이 데리고 집 근처에 있는 시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제게 아이 엄마라고 불렀다가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또다시 화를 내면서 내가 아이 엄마야? 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바람에 또다시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다고 장난이 아니라 진짜 우리 아들을 당신이 낳은 아이라 착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엄마를 치매 걸린 노인에 취급했다면서 벌컥 화를 내고 저랑 크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시어머니랑 같이 밖으로 다니는 것도 싫어지고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찾아오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아이만 어머님에게 맡겨두고 저도 외출을 해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남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괜히 말다툼을 하다가 부부싸움으로 이어지는 바람에 주변의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혼자 속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구는 건가 한참을 생각해봤는데 세상 어떤 시어머니가 손자한테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게 시키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제 아들에게 하는 집착이 점점 심해져만 가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불안함에 떨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순간이 얼마 전에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평소처럼 거실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반찬도 만들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순간 들리는 소리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동훈이 엄마한테 와보세요. 아이고 착하다. 동훈이가 저 이상한 아줌마랑 사느라고 그동안 힘들었지? 내일부터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살까? 저를 이상한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소름 끼치고 무서운 사실은 바로 어머님이 저희 아들에게 부르는 동훈이라는 이름이 제 남편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쪽으로는 아무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인지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대로 뒀다가는 집안에서 저라는 사람의 존재가 아예 사라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아들을 본인 아들로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 남편을 본인의 남편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선 넘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시어머니는 정상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왜 자꾸 준우를 애아빠 이름으로 부르세요? 하고 물었는데 옆에서 말을 거는 저를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이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채로 준우라는 이름은 자기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면서 자꾸 남편의 이름으로 제 아들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어머님의 그 표정이 아직까지도 생각나고 소름이 끼쳐서 한동안 꿈에 나올 정도였어요. 이러다가 눈 뜨고 내 아들 뺏기고 말겠구나 싶어서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남편이 뭐라고 하던 말던 짐 챙겨서 아들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왔습니다. 한밤중에 예고도 없이 아이를 들쳐업고 친정집으로 들이닥치니까 우리 부모님도 놀라셨죠. 남편이랑 부부싸움이라도 했냐고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지금까지 제가 참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친정부모님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사돈댁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노망이나도 제대로 났다면서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시어머니랑 제 아들을 둘만 붙여두지 말라십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면 어차피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또 찾아오셔서 제 아들을 내놓으라 할 게 뻔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 집에서 당분간 지내기로 하고 남편과는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 끝까지 모르는 척을 하고 싶은 건지 자기 엄마가 치매일 리가 없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제 아들에게 하는 것만 제외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시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에 3일씩 나가서 일도 하시고 매일 운동도 다니시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주머니들 모임도 참가하시면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아들만 보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단계는 진작에 넘어서 이젠 무서울 지경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자기 엄마 치매 아니라고 무조건 돌아오라 이야기하는 남편도 못 믿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친정아빠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더 늦기 전에 사돈어른 병원 데려가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해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는데도 남편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소리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다음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 그대로 있었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는 온갖 쌍욕을 하시면서 당장 자기 아들 내놓으라고 악을 쓰는 바람에 더 이상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애 키우면서 못 살겠다는 결심이 들더라고요.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제게 한 욕설과 본인 아들을 당장 내놓으라고 악을 쓰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해놨다 보내줬더니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그날은 답장이 없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셨고 저도 바보가 아닌데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며느리 노릇은 못하겠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고 남편에게 더는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 말을 했더니 그제서야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엄마가 좀 너무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이상한 소리 못하게 자제시킬 테니까 장난 그만하고 빨리 아이 데리고 돌아오라면서요. 여기서 돌아갈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죠. 중간에서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해줬을 거라면 진작부터 했을 텐데 제가 이혼까지 결심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믿겠습니까?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이혼을 인정할 수 없으니 애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라 하고 저는 친정부모님과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준비 중이에요. 아이는 무조건 제가 키울 겁니다. 남편이랑 시어머니 손에 아이를 맡겨놨다간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던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혼하고 양육권 가져오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대화로 해결하자고 하던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대화로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혼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무조건 저 인간들을 우리 아들에게서 떼어놓고 말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